총장이 아주 충격적인 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겁니다. 자, 처음에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난 시점이 묘합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법무부 장관 박상기 당시 장관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발끈했습니다. 부정청탁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좀 봐달라 선처를 부탁했다면 이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박상기 장관, 물러나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원래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로 돌아가는 박상기 장관이 본인이 조국 전 장관과 친해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만에 하나 청와대의 지시, 청와대의 부탁으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총장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고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려 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 속된 말로 똥볼을 찬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청와대 발칵 뒤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야당은 즉각 현직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부정청탁한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애당초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이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윤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장관 사퇴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장관과 만났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 묻길래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 처리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수사해야 하는지 번민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정권 실세의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법무장관이 부정청탁한 것 아니냐, 장관직 떠나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서 조국 당시 내정자 사건에 대해 청탁을 했다. 이것이 박 전 장관 본인의 뜻인지 청와대에서 부탁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부 의원 말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자 윤 총장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정청탁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맞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선처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박 장관은 어떻게 하면 좀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될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 아무래도 야당과 언론이 좀 조용해져야
저희도 여유가 생기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건 청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거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전국의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상기 전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 저는 압수수색 같은 사전 기밀사항은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당연합니다. 알려주고 압수수색합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도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국정감사장 장례가 술령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입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청탁이냐? 윤 총장이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선처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합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건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 게 무슨 청탁이냐? 말이 다르지요. 지휘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권 실세를 수사하는데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국민의힘 측은 이제 그립을 잡았습니다. 공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따로 법무장관이 모처에서 사적으로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 봐달라고 한 것 아니냐? 전형적인 우리 편은 빼달라는 식의 청탁이다.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됐습니다. 윤석열 잡으려고 조국을 꺼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청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에서 아마 누군가는 시민단체가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참 지극정성은 놀랍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비판받지는 조금이라도 망설일 듯한데도 그냥 내뱉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선자로 만드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국정감사를 TV로 생중계해보던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힘듭니다. 아무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스러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인격자일까요? 아무튼 오늘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걸작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묻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4차례 검찰 인사, 한마디로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 있고요. 검찰 안팎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이야기랍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그러자 조수진 의원이 또 묻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4차례 인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 유배시켰다는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하면 국정감사인데 위증이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발언하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을 듣는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겁날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윤석열 총장의 답변에서 거짓말장애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을 때 조국 민정수석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이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 윤석열 총장, 김건희 씨 부부가 함께 청와대로 초청됩니다. 그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던지를. 정부, 청와대, 국회의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을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 참 많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했던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부산으로 유배됐다가 법무연수원 용인으로 좌천됐다가 충청북도 진천 본원으로 또 좌천됐습니다. 감찰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측근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면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 말, 그렇습니다.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을 겁니다. TV로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를 보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월 이른바 대학살 인사라고 이름 붙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좌천 인사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재차 묻자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적이 많았다. 검사 생활 26년 했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과거보다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참여정부 시절인 노무현 정부 초창기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이 다 영전까지는 아니어도 영전 내지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랬는데 왜 문재인은 못하느냐, 꾸짖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인사를 몰랐던 건지,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창고에 숨어 있습니까? 신문방송도 안 봅니까? 보고도 안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윤 총장은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법을 집행해야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꺼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애들로 비판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스스로가 2013년 특별수사팀장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이 팀장이었다. 이거 이유 때문에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다. 이 자리가 무겁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좌천당했을 당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트윗에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라고 쓴 글도 언급됐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꼰 거죠. 조국이 그때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는가? 박범계는 또 왜 이렇게 변했는가? 자,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이 호통을 치자 윤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아무튼 조국 박범계 참으로 부끄러울 겁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 다 쇼다.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겉으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냥 다 봐주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구나. 검언유착 때와 현재 지금 라임 사태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국민 여론도 달라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국감과 같이 터졌죠. 오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박순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사인물이 아닙니다. 박순철이 누구냐? 의정부 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를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에 있는 사람이 사의를 지금 표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그리고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계시죠. 검언유착과 그리고 라임 사태가 본질적으로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의자의 얘기가 다였습니다. 어떤 증거나 어떤 근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얘기가 다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언론이 나서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내죠. 그 프레임이 만들어나면은 여당원들이 나서가지고 막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받아가지고 지휘권을 발동을 시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언유착의 모습이었고 라임 사태도 똑같은 것이죠. 검언유착 때는 실제로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추미애 장관의 그런 식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랐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달랐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미애 장관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추미애 장관 라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박 지검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억 원대의 횡령 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정치가 검찰을 지금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억 원대 지금 횡령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게 라임 사태의 본질이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 사단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미애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이거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그런 어떤 사건인데 어떻게 지금 김봉현이라고 하는 피의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내가 진짜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다라고 해도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박 지검장은 이번에 12장 분량의 원고지를 통해 가지고 조목조목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입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에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었죠.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라임 사건 보고가 누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검사장이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변했죠. 박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검찰 보고사목 규칙 부패범죄 수사 절차 지침을 보게 되면은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박주민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부패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반부패 부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인데 왜 그 부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된 것이냐? 이거는 지금 지침을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부패 부장,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심재철입니다. 심재철이 누군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사건 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양석조 연구원과 논란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재철입니다. 당시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은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양석조 연구원한테 뭐라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그렇게 항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심재철 반부패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이 왜 도대체 심 부장을 제외하고 윤 총장한테 직보를 한 것이냐,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조국은 무혐의다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라임 사태가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 같더라도 지금 심재철한테 얘기 안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까? 수사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기 소속 청 결정을 거쳐가지고 대검 반부패부에 이메일로 수사 보고를 하면은 부장한테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는 자신한테 직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직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박순천 지검장의 입장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 야당 정치인 비리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검사와 야당 사이에 무슨 비리 관계가 있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당초 보고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김봉현 입장문에서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애당초 보고 자체가 안 됐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 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으며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 부장 등 대검에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혹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국감 기간 동안에 무슨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근데 왜 직보를 한 것이냐? 이거 의도적으로 뭉개기를 하려고 했는 거 아니냐?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박순천 지검장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라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회피하여 왔다.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피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설령 추미애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박 지검장조차도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지휘권을 발동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 지검장이 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의심을 할 거 아니냐. 이번에는 제발 좀 믿어줬으면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 이것이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언 유착 때는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국민들도 쉽게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자기 편인 것이고 여당원도 마찬가지로 득세를 해가지고 할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라임 사태도 지금 똑같은 지금 포맷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첫 시작부터 라임 사태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아니다. 손사래를 지금 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도 속지 않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검언유착 당시에 그렇게나 난리를 쳐가지고 프레임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감 당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도